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어이없고 분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9살짜리 귀여운 우리 아들과 남편이었던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었던 남자? 조금 말이 이상할 거예요. 지금부터 저의 어이없고 분통 나오는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고도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도 같이 나온 친구들인데요. 저희는 벌써 17년째 만나고 있는 오래된 친구예요. 17년, 정말 오래된 시간이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 보니 저희는 정말 볼 거 다 본 사이예요. 서로 다 결혼도 하고 있으니 부부끼리도 친해서 저희는 부부 동반 여행도 많이 갔죠. 정말 친한 친구들도 있고 집도 화목해 보이는데 저한테 무슨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냐고요? 저희 친구들 사이에는 사실 남편과 사이가 많이 좋지는 않아서 남편과 자주 싸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이 화를 좀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인지 친구는 걸핏하면 남편하고 싸웠다면서 저에게 연락을 하고 친구들 집 등등을 오가면서 다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이가 없거나 집이 넓어서 친구가 와도 될 정도인지 친구를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집이 넓은 편도 아니고 줄 방도 없기 때문에 친구가 오고 싶다고 해도 쉽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남편과 심하게 싸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깊은 새벽이라 그런지 다 연락이 잘 되지 않았는지 연락을 계속해서 돌리다가 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친구의 연락을 최대한 거절했어야 하는데 정말 저에게는 지금까지 너무 후회가 되는 일이에요. 땡땡아, 나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화내면서 지금 다 맞고 쫓겨난 상황인데 갈 곳이 없어. 자다가 깨운 게 아닌가 모르겠네. 다른 애들은 다 전화를 안 받고 지갑 없이 쫓겨나서 돈도 없고 나 좀 너희 집에서 재워주면 안 될까? 부탁해. 돈도 제대로 없다는데 밖에서 계속 있게 하기는 그렇고 저희 집도 친구를 재울 방은 없지만 저는 제가 거실에서 하루 자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친구를 저희 집으로 들였습니다. 남편하고 아이도 아무래도 친구를 잘 알아서인지 큰 거리낌 없이 반겨주더라고요. 첫날에는 아무래도 친구가 남편하고 싸우고 맞아서 쫓겨났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맛있는 음식도 해서 주고 따뜻하게 재워줬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만 있으면 갈 줄 알았던 친구는 계속해서 저희 집에 있더군요. 남편이 아직 연락도 안 되고 사실 오늘 아까 집 앞까지 가봤는데 집 비밀번호를 바꿨나? 전혀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내가 계속 전화하고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 남편하고 좀 풀리면 다시 우리 집 가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해. 친구지만 며칠씩 집에 있으면서 남자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 친구가 남편하고 사이도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친구가 너무 간청하니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며칠 더 머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철면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친구는 이때 다행히 일주일에서 좀 더 머무르다가 남편에게 자신이 미안했고 집에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갔지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 집부터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도 크게 거부를 안 하고 오히려 오랜만에 보니까 좋았다고 다시 오는 게 뭐가 어떻냐는 남편과 아이. 다른 친구 집은 많이 가서 좀 꺼려하는 것 같다고 저희 집에 꼭 오면 안 되겠냐는 친구를 저는 또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저는 약간은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차렸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제가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정말 사이가 안 좋고 계속 맞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한 달 정도 지내면 안 되냐고 본인이 집안일도 돕고 아이 보는 것도 도와주겠다는 친구. 처음에는 미리 비상금 좀 챙겨놓고 호텔 같은 데서 지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호텔이나 그런 곳도 많이 비싸죠. 친구가 친정에 간다고 해도 남편이 바로 찾아내고 오면 그만이고 보살 같은 마음으로 친구를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에 한 달이 아니라 얼마든지 편하게 다시 사이가 좋아질 때까지 지내도 된다고 허락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등신이죠. 저도 일하는 여자인지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친구는 자신이 아이의 엄마인 양 아이에게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잘 봐준다고 했으니까 별 거리낌이 없었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은 아이 목욕도 해주고 그러다가 9살짜리 남자아이와 같이 씻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도를 넘는 행동을 하길래 신경이 쓰였는데 아이에게 약간 성적인 농담도 했는지 아들이 어느 날엔 이상한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이치고는 크다고 했다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친구에게 바로 쏘아붙였더니 저보고 예민하다면서 장난으로 그런 거고 그게 작은 거보다 큰 게 좋은 건데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보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마무리했고 그러고 나면 불편해서라도 나갈 줄 알았는데 점점 도를 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꼭 먹어보라는 듯이 저희 남편 입에 반찬을 넣어주고 조금 화도 났지만 원래 사근사근하니 사람에게 잘 다가서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 불편하니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걸 한결같다고 해야 하는 건지 뭔지. 엄마인 듯 아내인 듯 선을 넘을 듯이 아슬아슬하게 행동하는 친구의 행동. 그런데 더 기분이 나쁜 건 그거에 흔들리는 듯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봐도 아니 여자가 봐도 반할 만한 외모에 몸매까지 좋은 친구. 그런 친구가 남편에게 잘해주니까 가끔 남편도 흔들리는지 친구에게 남편과 다시 좋아질 때까지 오래 있어도 되니까 다시 아프지만 말라 하는 등등 계속 저보다 친구를 더 챙기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밤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상하게 집안이 조용한 거 있죠? 평소 같으면 조금의 소음이 있을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시간은 제가 야근을 하고 오게 돼서 밤 12시쯤을 달리던 때였고 아들은 방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저희 아이를 대신 재워주느라 아들 옆에서 자고 있거나 할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친구 남편하고 잘 풀어서 집에 간 건가 했어요. 하지만 신발장 쪽에 그대로 있는 친구의 신발.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에 있는 방문을 다 열기 시작했어요. 다용도실에도 안방에도 아무도 없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이는 풍경을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그 둘은 이미 헐벗은 상태였고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불 대신에 서재에 있는 책들로 이용을 한 건지 뭔지 서재에 있는 책들은 다 펼쳐진 채고 그 위에서 끌어안고 누워있더군요. 솔직히 너무 해괴한 장면에 남녀 둘이 이게 뭔 짓인가 싶다기보다는 그냥 소름이 끼쳤습니다. 서로에게 몰입을 하느라 그랬는지 제가 오는 소리로 못 들었던 것 같았고 누워서는 책을 읽어주는 건지 뭔지 중얼거리는데 아주 별짓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화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둘이 생쇼하는 걸 촬영을 했습니다. 보고 있자니 참 소름이었지만 워낙 희귀하고 이상한 장면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때도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둘이 오만 짓을 하는 걸 다 촬영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펼쳐진 책 위에서 관계를 하고 책의 딱딱한 부분으로 요상한 짓도 하고 참 그렇게 제 화를 참는 건 여기까지가 끝이었고 전 조용히 제 가방에서 캔들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향초를 좋아해서 담아 다녔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 고민 없이 제 가방 안에 있는 수첩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서재에 밀어둔 채 그렇게 나왔고요.
자고 있는 아들을 들쳐안고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은 둘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죗값을 받아야 한다면 받아도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전 그 영상들을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냈고, 물론 당사자인 그들에게도 다 보냈죠. 단체톡으로도 보냈고요. 아주 난리가 나더군요. 하긴 그랬겠죠. 이게 참 영화 속 주인공들도 아니고 이건 해도 어둠의 경로로 돌아다니는 영상보다도 더한 작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둘은 죽진 않았는지 제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기척을 하고 차라리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어야지. 이게 무슨 파렴치한 짓이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응, 그래. 난 그래서 계속 파렴치한 짓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알아서 해. 더 당하던지 아니면 아무도 너희를 알지 못하는 오지 산속으로 겨 들어가 살던지. 여기서 끝 아니다. 각오해.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는 거야 뭐 기본이었죠. 그 정도 가지고 저도 속이 시원할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지네들 부모한테 알릴 거란 생각까지는 못했던 거지 아주 난리긴 했지만 전 뭐 그네들 식구들한테까지도 쫙 다 뿌렸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 엄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다곤 했는데 소식 듣고는 다리 몽댕이를 불어버리겠다고 끌고 가셨고 그간 그 친구에게 폭행을 일삼던 그 친구의 남편은 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친구를 주업했다고 하고요. 여기저기서 하도 얻어터져서 곡소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네는 뭐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진 걸 싹 다 뺏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 처음 결혼할 때 돈이 없었던 남편이라 저희 집에서 집도 해둔 터라 뭐 그냥 순식간에 빌털터리가 되었죠. 법정에서 만난 것 말고는 그 어떤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쯤 되니까 기가 많이 죽긴 했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을 노비처럼 살아갈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놈과 살 수 있겠습니까?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정말 그 둘은 불잔치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볼 때도 남편은 손에 붕대 같은 거 감싸고 있었는데 그때 화상 입은 거였다고 해요. 뭐 말할 수 없는 부위에도 불이 붙어서 아주 큰일 날 뻔했었다고 하던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져. 그래도 소방차 왔다가는 정말 추잡한 꼴 당할 걸 알았는지 둘이서 정말 똥 빠지게 불을 껐었다고 했다더라고요. 부끄러운 건 알았나 보죠. 그렇게 저는 꼬순내 나는 소식을 들으며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의 후회는 없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고요. 저는 자식에게 부모가 있어야 좋다는 건 알지만 부모도 부모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고요. 저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보겠답시고 오버해서 아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들도 저도 빈자리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가면서 살아가려고요. 앞으로도 그 두 인간들에게는 끊임없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테니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복수는 한 셈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